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원장님들께서 흔히 놓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출퇴근 시 교통사고 등 종업원 산재 사고는 원장님에게는 예기치 못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며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비용 처리 혜택 보면서 저렴하게 준비하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장님들에게 산재 사고가 마냥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근과 퇴근 시의 사고도 업무 중 사고로 인정하여 모든 업종에 그 위험이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 금액을 결정하는 정년의 나이를 65세까지로 연장하는 판례도 있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배상 금액도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 책임은 생각보다 막대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재앙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심지어는 폐업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도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산재사고 위험은 사업장 규모나 업종 형태를 불문하고 준비해야 하며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대비가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없이 차량 운행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산재사고에 대한 대비 없이 사업하는 것은 어쩌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의 단체 보험으로 안심하고 사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비용 처리까지 되어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체보험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산재보험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인데 종업원들의 업무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을 하였는데도 추가로 단체보험을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은 그래도 단체보험이 필요하다입니다. 만약 종업원이 산재로 사망한다면 산재보험에서는 1300일치의 유족급여와 120일치의 장례비를 산재보험에서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유가족은 대부분 민사소송 통해 사망으로 받지 못하는 일실수익과 일실퇴직금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되고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배상하도록 판결 내리기 십상입니다. 산재보상은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액보상을 하며 정신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현실에 발생한 치료비 등의 적극적인 손해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인 일실수입, 일실퇴직금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까지 전체적인 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배상액에서 근로자의 과실만큼은 제외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업주가 산재보상 외에 추가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민사배상 책임액을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 급여는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요양급여, 치료기간 중 치료비 대신 지급하는 휴업급여, 신체장애 시 지급하는 장애급여, 사망 시의 평균급여의 1300일치 지급하는 유족급여, 120일치인 장애비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월 300만원인 30세 종업원 사망 시 본인 과실 30%를 가정하고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 예시를 보겠습니다. 사망사고는 정액으로 유족급여로 평균임금 1300일치에 해당하는 1억 3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치인 1200만원입니다. 두 가지를 합하여 총 1억 4200만원을 산재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동일한 케이스에서 유가족분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판결로 정해진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대략 보면 살았으면 정년까지 받을 일실수입액은 3억 4천만원 정도, 일실퇴직금은 약 5천만원 정도, 위자료는 5,500만원 정도이며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총 4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다양한 요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민사손해배상액 4억 4,500만원 중에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된 1억 4,200만원을 빼고도 무려 3억 원 정도를 개인 자산에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재정 부담을 지게 되므로 꼭 저렴한 비용의 단체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업원 사망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험금을 제하고 사업주가 추가로 실제 부담해야 될 배상 금액을 대략 살펴보면 표와 같습니다. 20세, 급여 200만원일 때 약 2억 5천만원 정도이고 급여 300만원일 때 각각 30세는 약 3억 원 정도, 40세는 약 2억 3천만원 정도, 50세는 1억 4천만원 정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당한 부담입니다. 여기서 잠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수입액 계산의 원리를 간략히 보면
일실 수입액은 살아있었다면 앞으로 받게 될 예상 수입액을 말하고 30세에 사망했다면 법원이 인정한 노동정년인 65세까지 벌어들일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할인된 금액에 본인과 실률만큼 공제하고 살아있다면 쓰게 될 생활비도 공제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 및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인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행히 이 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50억 미만 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사망사고 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관련 내용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일일 평균 부상자는 280명 정도이고 사망자는 5.86명 정도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산재에 포함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사고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의 무려 76.5%, 사망 건수의 61.5%가 종업원 4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부상, 질병, 장애, 사망처럼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재해 인정 요건에는 무과실 책임이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해야 하며 업무와 발생한 재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되고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4가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경제적 손실이며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산업안전감독이 강화되고 산업안전지도 점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종업원 사기가 저하로 충성도 떨어지고 이탈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넷째는 매년 재산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도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사고도 산재사고의 범위에 들어가 있으므로 산재로 인한 사업주의 책임은 실로 무겁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재사고 시 산재보험만으로는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계속 확대 추세입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출근과 퇴근 시 사고를 산재사고로 인정하고 있어서 산재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업종이 없으며 의료보건업, IT업종, 식당 등 소상공인 전업종에서 산재사고 대비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였고 특히 택시기사는 73세, 가수는 70세로 판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체보험의 정의와 장점 등을 알아보고 실제 가입 사례를 통해 주요 보장 담보와 보험료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체보험의 정의는 특정의 공통된 성격을 가진 인적 집단을 일괄하여 단일보험 계약으로 보장하는 사적 보험입니다. 주로 종업원의 사망, 재해시 치료비, 위로금, 소득 보상 등을 제공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등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의 필요성을 보면 사업장에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대비, 산재사고 범위 지속 확대로 사업주 책임의 부담 증가, 턱없이 부족한 산재 보상금 보완,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은 산재보험금의 2에서 3배 정도 수준, 납입보험료의 비용 처리, 대외 신뢰도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시 장점을 사업주와 종업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업주 측면은 종업원 복지수단 제공, 보험료 비용 처리로 세금 절세 혜택, 인적자원에 대한 위험관리 가능, 우수인재 확보와 장기 근속자 증가, 생산성 향상으로 수익성 증가 등이 있고 종업원 측면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생활안정책 마련, 소속감 및 애사심 증가, 임금 인상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대부분의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증권으로 자유로운 피보험자 교체가 가능한가? 4대 보험 없는 아르바이트생도 가입 가능한가? 피보험자의 추가, 삭제가 편리한가? 보장 내용이 다양하여 업종에 따른 설계가 가능한가?
특히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한가? 입니다. 이번에는 원장님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치과의원 단체보험 가입 사례를 통해 보장 내역과 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은 40세 남성이고 스태프분들은 모두 여성인데 25세, 30세, 40세, 45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보는 상해 사망 시 2억 원, 상해 후유장애 시 2억 원, 출퇴근 사고를 포함한 업무 중 상해 사망에 1억 원, 골절 진단 50만 원, 5대 골절 진단 30만 원, 5대 골절 수술 50만 원, 깁스 치료비 10만 원, 상해 입원 일당 3만 원, 상해 중환자 실입원 일당 1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뇌 내장 손상 수술비 1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년 납, 5년 만기 기준 월 보험료는 25세 여성 9,724원, 40세 여성 12,031원, 40세 남성 원장님은 23,301원이고 총 69,778원의 합리적 비용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출퇴근을 포함한 업무 중 상해 사망 시에는 3억 원이 보장되고 일반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시는 각각 2억 원이 보장되어 중대한 산재 발생 시 대비 가능한 수준입니다. 좀 더 보장 기간을 길게 하려면 10년 납 10년 만기도 가능하며 다만 보험료는 소폭 상승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및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며 환급형도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추가 및 삭제가 편리하고 중도 가입자도 동일 보장 가능하며 암내 심장 진단비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업무 중 상해 사망 시 1억 원 보장되는 담보를 통해 업무 중에 출퇴근이 포함되어 있는 약관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무 중에 출퇴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와 동일한 보장에 교통상해 사망 1억 원을 추가하여 출퇴근 교통사고 사망 시 4억 원을 보상받으려면 5명 총 보험료로 8만 원 정도이면 가능하여 보다 고액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였지만 지금은 소수의 회사에서는 2명에서 4명도 미니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식당, 카페, 미장원 등 사업장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산재사고 리스크를 미니단체 보험으로 대비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나 댓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였지만 지금은 소수의 회사에서는 2명에서 4명도 미니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식당, 카페, 미장원 등 사업장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산재사고 리스크를 미니단체 보험으로 대비 가능합니다. 단체 보험 가입 시 세제 혜택을 정리해보면 수익자를 사업주로 하느냐 아니면 종업원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수익자를 사업주로 하게 되면 보장성 보험료는 100% 비용 처리 가능하고 적립보험료는 사업비만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할 경우 보험료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하며 연 70만 원 이하는 복리후생비로 초과하면 급여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주라면 피해갈 수 없는 날벼락 같은 산재 사고를 합리적 비용으로 대비 가능한 단체 보험으로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